7월 5일 3분 주식시장입니다. 손정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그리고 국내 정계 대표들과 이제 회담을 통해서 이 관련주들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크게 보이고 있으며 특히 관련 업종들 중에서도 이 AI 관련 테마주들 손정희가 이번에 AI 관련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였고 이 작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AI 산업이 아니면은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이 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 뭐 인포마크라든가 인텔스 동방, IS 커머스 같은 실질적으로 송정이와 관련된 업종들 외에도 나무기술, 가온미디어, 뭐 로보로브 이제 AI 관련 테마주들도 시장에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테마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번에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오면서 이제 MOU들을 채용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회담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뭐 송정희 대표도 그 정도의 뭐 파워 있는 인물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제 장 마감쯤에 갑자기 모나미가 뜬금없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, 모나미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보편 만드는 이제 회사 좀 유명한데, 이 일본 쪽이 좀 펜시 강국이지 않습니까? 펜시 강국이기 때문에, 국내 좀 여론들이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자. 좀 만만한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펜시 쪽, 그리고 뭐 여행을 가지 말자. 이런 식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,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모남이라든가 손오공이라든가 삼위막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어요.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엔젤 산업이라고 하거든요. 엔젤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유아용들, 영유아들이 좀 많이 쓰는 제품들, 뭐 모나미도 그렇죠. 왕구라든가 펜시를 만들고, 뭐 손오공도 그렇고요. 삼위막기 같은 경우도 이 악기, 영유아 악기를 만드는 걸로 좀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엔젤 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PM풍년이라든가 뭐 쿠첸 같은 밥솥을 만드는 관련주들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했는데 아마 이게 뭐 시장의 주도주로 연속으로 뭐 상한가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불매운동이 벌어지거나 정부 쪽에서 이 제재를 하는 거죠.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맛제재를 통해서 실제로 뭐 여행 제한이라든가 비자 제한이나 이런 게 나온다면은 테마군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 특히 엔젤 산업 관련 테마주들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단 소재에 관련된 수출 강화도 나왔는데 어제 관련된 업종들이 좀 상승이 나왔죠. 그래핀 관련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탄소 나무 튜브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반도체 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도체 업종들도 굉장히 많은 변동성 편차가 보여졌어요. 이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업종이 어떠한 소재를 만들고 어떠한 납품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재료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그렇고 흔히 말해서 매집 주체들 세력들도 좀 이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막 20% 갔다가 갑자기 뭐 종가로 그냥 뭐 음봉으로 떠는 종목도 많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업종들을 좀 주도주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다고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급등이 나올 때 천천히 차익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직 테마로 편성이 된 건 아니에요. 지금 반사이익이라든가 뉴스 이슈로 올라가는 거지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수소차라든가 뭐 이번에 5G 관련 테마주로 편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이 테마군이 형성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.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이번에 그래핀, 뭐 탄소나트부 종목들이 오른다 하더라도 주도주로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고 짧은 매매를 통해서 좀 차익 매도를 빨리 하시는 거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큰 악재들이 나왔는데 한미약품이 또다시 2016년 이후에 또다시 이런 계약 어떻게 보면은 뭐 실패죠. 실패로 인해서 1조 원 정도의 미래 이런 계약들이 날아가면서 급락이 나는데 어제 저도 이 정도는 예상 못했는데 하한가 근처까지 이제 갔더라고요.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사람들의 매매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제 관련된 제약바이오 그룹주들이 전부 다 동반 하락했는데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정말 제약바이오의 대장 시장에 대해서 기둥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이고 한미약품 쪽이 좀 빨리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굉장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코스닥에서 그나마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스닥 이 시장이 매우 힘들어요. 지금 매우 힘들고 만약에 반도체 업종들이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규제에 따라서 반사이익보다는 그래도 이 전반적인 2분기, 3분기 넘어가는 경제 실적에 대해서 좀 악영향이 나온다면은 정말 IT 그리고 제약바이오 유지의 코스닥 시장이
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정말 시장에서 저점을 깰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빨리 정부 쪽에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뭐 정책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됩니다. 지금 시장이 매우 힘들어요. 매우 힘들고 테마군들이 형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항상 비중에 대한 제가 매우 강조드리는 게 지금 비중이에요. 비중. 그냥 5종목, 6종목 하루에 매매하더라도 비중이 10%가 넘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. 그래서 뭐 5종목 매매하더라도 나머지 50%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하니까. 그래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상승을 하락장에서 선방했다라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중 조절 꼭 명심하셔야 돼요. 비중 조절. 그래야지 한두 종목 내가 5% 10%로 손실을 봤어. 나중에 비중 20, 30%짜리 종목으로 그 종목의 상승률 반만 이제 만회해도 복구가 되는 거니까 꼭 비중에 대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비중에 대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 매매를 하시면 아예 안 돼요. 매매를 쉬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응이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비중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빠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를 조금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관련된 업종들 테마가 굉장히 재료가 많이 나온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AI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 시장에 주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을 한번 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시장이 매우 안 좋고 매우 힘들어요. 그래도 우리는 대응이란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대응을 하고 빠르게 회전할 수 있을 때가 대응이지 내가 주식을 못 보고 대응이 안 된다면 매매를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응을 신호에 따라서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매매를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오늘 꼭 말씀해 드리고 싶고 오늘도 이런 하락장을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좋은 주식 관련해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